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간단히 정리해드릴까요? 코스피 지수는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2140선을 회복했습니다. 0.5% 상승해 2145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지요. 어제 1.8% 급등하면서 629포인트를 종가로 찍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상승의 힘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정학적인 우려가 누그러들었다라는 게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질 텐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하시면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좀 애석한 건 뭐냐, 우리 개인들의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경제TV,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물량을 안 뺏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 보면 거래소도 막 다 매도 물량이 나왔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우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청자 여러분은 물량을 뺏기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이 뺏기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꼭 쥐고 있자 이런 코멘트를 달고요. 글로벌 증시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략과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세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뭐예요? 위쪽으로 다 열려 있어요. 다우존스는 위쪽으로 열려 있고, 그 다음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보다는 윗방향으로 열려서 움직이는 그런 자릿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밑에서 상단에서 올라가는 포지션이 돼 있고요.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밴드 상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안정적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환율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환율하고 유가만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100원대까지 밑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좀 빠졌죠? 그래도 3,3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정말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올해는 금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간접 투자 쪽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55달러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안에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와 환율을 포인트를 잡아놓어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우리가 얘기했던 눌림목 자리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잠깐 하루 이틀 실지언정 방향은 위쪽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눌림목 구간에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종목들을 다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시면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N파동이라 그랬죠.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밀리더라도 고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왜냐? 이렇게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저점을 계속 올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도 많이 쉬었잖아요. 다시 집중적으로 볼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추천주는 파티게임즈입니다. 파티게임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갭 자리를 메꿔서 눌림목 위쪽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도 많이 싸시죠? 싸고 조정도 많이 줬고 시간 조정 가능성 다 끝나고 다시 돌리는 자리에서 1차 파동이 나온 이 갭된 자리를 메꿨다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12,800원에서 13,000원 권역대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4,7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전략을 쓰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참 좋은 내조는 오늘 목표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하면 꼭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이 목표가였죠. 요 언저리까지 왔으니까요. 12,000원까지 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 게임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 참 좋은 내조는 오늘 목표가 도달할 것 같으니까요. 목표가 12,000원 위에 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 방향은 위쪽으로 열려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장 좋았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겨서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웠다라고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2부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롤러코스터보단 해적문마로 안전하게 낙폭과대주의 달인 신재웅.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 조착기 대공개 김지훈.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유한타증권의 신재흥 FA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일단 두 분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높은 종목들 점검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신재영 팀장께서 지난달 28일에 추천해 주셨던 테스가 무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17%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김지훈 차장께서 주셨던 종목들 살펴볼까요? 지난달 27일에 주셨던 추천주 청담 러닝이 10.4%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5%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두 분의 포트에 담겨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먼저 수익률 점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신재영 팀장님, 테스는 어떻게 계속 홀딩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AP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탑픽 중에 하나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현재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한 17%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중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거라고 하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가져가실 분이라고 하면은 3만 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OLED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상에 지금 대표주가 없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테스는 어제장에서만 5% 이상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목표가 3만 원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신재영 팀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들 리뷰 들어볼게요. 청담 러닝과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네. 청담러닝은 그 해외 공교육 사업 지연 우려로 좀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CF 교체 이후에 빅베스를 했고, 그러니까 손실을 다 털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5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진국 북미 쪽 영어 사교육 시장 진출의 모멘텀도 있어서 약 20% 넘게 성장이 기대되고, 베트남 에이프릴 어학원 추가 출점 계획이 한 25개 정도로 수익이 전년 대비 로열티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역시 일본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어서 목표가 한 23,000원까지 중장기로 계속 보유하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는 갤럭시 S8을 위시한 프리미엄 단말기가 판매 회복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이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로드샵은 2017년에 10개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점포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전 쪽과 해외 브랜드, PB 상품 매출 증대로 20% 넘게 고마진 성장을 지속하고
고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예상퍼 10배, PBR 0.7배 수준을 여전히 매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이 지금 최근 9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서 롯데 하이마트도 중장기로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셨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장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까요? 메리츠화재 보겠습니다. 어제 메리츠화재가 3%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장중에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이세요. 신재영 팀장님. 네, 일단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61년 만에 거의 최고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전 동양화재까지 치면은 그렇게 이제 역사가 되는데요. 일단은 올라갈 수 있었던 상승에 대한 이유는 먼저 일단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 이제 경비가 좀 절감됐던 부분,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했었죠, 메리츠화재가 작년에. 심사 기준을 좀 완화시키면서 가입자 수를 대폭적으로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주지만, 이제 올해 이제 매출이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심사 기준을 완화했던 부분은 오히려 역마진으로 또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다라고 답변을 주시네요. 메리츠 화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배드였다는 거 정리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어제 LIG 넥스원이 3% 급등이 나왔는데요. 국방부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국방 중기 계획의 수혜주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LIG 넥스원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십니다.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까요? 네, LIG 넥스원 기존에 2025년 목표로 진행되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3축 체계 구축 시점이 2022년으로 앞당겨지면서 한국형 탄도탄 전력화 1년 단축 및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성능 개량 프로그램 조기화 진행으로 LIG 넥스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천공이 업그레이드되고 현무 장거리지대 공무기 개발 및 양산이 가속화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4월달 들어 동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어 9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부 하이텍이고요. 어제 외국인 매수에 신고가 나왔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어제 주가는 3.5% 급등이 나왔었는데 동부 하이텍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십니다. 신재영 팀장님 짧게 들을게요. 예, 일단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IT주가 일단은 있다고 하면 반도체 쪽은 동부 하이텍,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테라세미콘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추천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급성과 그리고 중국발 업체들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그때 주가가 이제 81,000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이제 외인 매수 흐름 한번 보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장기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18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실적 기대감의 금융주, 산업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분석해 볼 텐데요.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들 종목 공개가 될 거고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 장중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G화학 정도만이 지금 소폭 밀리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급등한 208만 6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5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둔 상태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현대차, 한국전력 모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들부터 볼까요? 어제
화장품 관련주, 특히 4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2155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632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이 된 건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주가는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어제 2% 넘게 올랐었고 오늘도 0.4% 오름 91,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소폭 밀리는 가운데 CJ ENM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0.7%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어제 6.7% 급등이 나왔었죠. 외국인 매수의 강세였는데 오늘은 보합권 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거의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로엔 그밖에 SK 머티리얼즈도 강밥 출발이 되고 있고 컴투스가 오늘 1% 넘게 오릅니다. 12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관심 종목 10개씩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 추천 이렇게 도장도 찍어드립니다.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출발해보겠습니다. 신재영 팀장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을 볼 때 LCD 쪽은 이제 좀 사양 쪽이 아니고 이제 OLED 쪽이 이제 올라가는 쪽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LCD 산업에 대한 1분기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 산업 호황에 힘입어서 일단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46인치 이상 대형 패널 쪽에서는 제품 가격이 매월 소폭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패널 공급 증가율이 공급 과잉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인치 이상 대형 제품의 세트 가격과 패널 가격 비율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LCD 산업이 좀 사양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일단은 기존 업체에서는 한 5년에서 7년 동안은 아직도 LCD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대형 패널 시장에는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아직도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LCD 쪽은 대형 시장에서는 95%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MS입니다. 예, DMS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 쪽의 업체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그리고 설비 이제 제조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군에서 가장 매출을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와 야객 장비 쪽이고요. 이런 공정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공급선을 가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이랑 이제 주거래를 하고 있고요. BOE 쪽 그리고 차이나스타 쪽, 중국 쪽에서도 지금 안정적인 공급선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중국 쪽에서만 해도 이제 시장 점유율 60%고요. 세계 쪽에서는 45% 쪽으로 이제 야객 장비 쪽, 세정 장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엄청난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2017년에도 이제 대폭적으로 성장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요. 8인치 파운드리 시장 쪽에 이제 장기 호황이 좀 진입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공정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이 다른 부분 쪽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선과의 호흡, 손발이 좀 맞아야지 이제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호황을 좀 누릴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보여주실 수 있고요. 일단 차트상 흐름으로 보면은
2월 14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3거래일 빼고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구간을 보시고 이 실적 발표가 나온 직후에는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디지털 옵틱입니다. 네, 디지털 옵틱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작년에 한 10,000원 정도 찍은 후에 지금 2,000원대 후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의도적으로 눌려있는 구간의 모습이 좀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KPM 인베스트먼트에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식들을 좀 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죠. 2015년 발행됐던 CB 전환사채를 최근에 좀 이제 털어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CB를 지금 이미 전환을 했고 여기에 대한 조기 상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에 따른 이제 광학 렌즈 사업 매출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길게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월에서 5월 정도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저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어제 IT 장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해소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갈 종목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어제 힘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실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눌려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뜰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2,860억, 영업이익 377억으로 각각 52%, 140% 정도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실적 올해도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장중 저가로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장중 저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300원 드리겠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의 달인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신지영 팀장님 5가지 종목 봐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특징주로도 봤던 동부 하이텍은 지난주에 이어서 추천이 되고 있는데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좀 보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저희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먼저 볼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을 2,820원에 20% 들고 계신 분 4059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쌍방울 2,820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작년 정도에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광림과 엮여서 대선 테마주로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기업의 이익이 나는 부분 그리고 매출이 나는 부분에 초점을 좀 잡으셔야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추가 매수할 타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61선에 걸려있는 한 1,800원 부근에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 1차적으로 매도를 좀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7883님께서 보내주신 슈핑앤코리아도 함께 살펴볼게요. 슈핑앤코리아를 52,900원에 20%를 들고 계시고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도 팀장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슈핑앤코리아 제가 4만원대 추천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럭시 A 세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슈핑코리아는 알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일단은 액세서리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폰 A 세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52,900원 정도라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57,000원에서 8,000원 선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지금 손절하실 게 아니고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7,000원, 8,000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만나볼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이렌텍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예. 추세 매수 공략주 종목의 하나라고 좀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22억을 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 증가한 기업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멘텀은 갤럭시 S8의 메탈 엣지 케이스를 탑재를 했고요. 이번 주 21일이죠. 4월 21일 날 출시가 되는 갤럭시 A8에 다음 달 5월부터 갤럭시 S8에 배터리 100만 개를 납품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베트남 법인과 중국 해주 법인에서 만들어서 납품이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사업을 진출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들어가는 AR용 구글 스마트 안경 개발사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IT 텔레콤에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주당 2만 5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과 무선 통신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용 단말기 온보드 유닛이 최근에 글로벌 엔딩사에서 수요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AR 증강현실과 홀로그램 안경을 인공지능에 연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발휘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업체 원더풀 플랫폼에 주당 4만 5천 원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한 1만 개의 가지의 요리요법을 학습한 IBM의 왓슨 세프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국내에서는 원더풀 플랫폼이 최초이고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죠. 30만 개 셰프 레시피를 제공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웰비케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기 때문에 질병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월 24일 날 110만 주가 6,200원대가 거래가 됐고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월 17일 날 61만 주가 6,200원대까지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0일 날 음봉이 거짓 음봉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개미핥기가 진행됐고요. 3월 30일 이후에 최근 2주간의 음봉 6개, 양봉 6개 출현했고요. 저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가짜음봉이라는 걸 확인될 수 있고요. 1월 24일 날 110만 주의 거래량이 3월 17일 날 61만 주의 거래, 이 모두가 윗골이 달린 캔들로 과거에 7개월 전에 매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7,800원대까지 매물 공백 상태로 판단됩니다. 잠깐 넥스트 칩 한번 올려보실래요? 넥스트 차트를 잠깐 올려보시면 작년 12월 1일 날 100만 주가 거래되고요. 5,800원대 거래가 되고 제가 2월 15일 날 6,050원에 추천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거래량 19,000주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000원까지 가 있을 겁니다. 흔들기에서 매집을 보통 5개월, 6개월 전에 매집한 이후에 올라간다는 거 체크가 있고요. 이렌텍의 매수가는 현재가이고요. 급등의 맥저는 6,550원 돌파할 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아가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5,8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오늘 추세 포착 종목은 이렌텍이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10개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볼게요. 제가 준비한 종목 첫 번째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은 40년 업력의 글로벌 보일러 온수기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러시아 벽걸이 보일러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 순간식 콘덴식 온수기 보일러 역시 1등입니다.
경동나비에는 북미하고 중국 시장 성장이 포인트입니다. 고급형 모델이 순환식 온수기가 저탕식 온수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투율은 10% 수준으로 고효율 및 공간 절약으로 침투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환경 규제 이슈 및 소득 수준 증가로 프리미엄 시장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기대하고 있어 2017년 예상 매출 6,700억대, 영업이익 540억 수준으로 퍼 10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한 주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급이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두산인프라콤입니다. 2017년 전 세계 굴삭기 시장은 약 15%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6만 대 규모인데요. 지역별로는 중국이 특히 35% 이상, 인도가 4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1대1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 1분기 매출이 1조 5천억대, 영업이익 5,300억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글로벌 경쟁사 코마츠나 캐터필라 대비 퍼 12배 수준으로 여전히 싸다. 그래서 특히 신흥국 굴삭기 판매가 5월에 강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어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역시 매수로 수급 개선도 기대돼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한양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고른 10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인 비타민 B꼼씨와 메가트루, 그리고 당뇨의 자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 쪽인 블록버스터 비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와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 실적 역시 견조합니다. 그리고 유한 크로락스, 유한하, 한국 얀센, MG 등 주요 관계 기업의 성장도 지속하고 있고, 특히 2018년 신약 파이프라인인 기능성 소화불량 YH12852가 임상 이상 실험, 그리고 오스코텍에 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YH25448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 지속형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제 제조 기술 또한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 16배 수준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세실험입니다. 미국 소비 확대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갭과 ANF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유럽 및 일본 바이오도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NBA 키즈 성장세에 따라 MK 트렌드의 매출액이 약 10% 이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종업체 평균 18배 대비 퍼가 지금 올해 예상 퍼가 11배 수준이나 저평가되어 있고, IT 등 중남미 쪽 공장 확대로 최근 기관 쪽 보험과 투신 등의 고른 순매수로 안정적으로 중기 이상의 매수세를 기대하고 있어 한세시로 또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동아 소시오 그룹 내 가장 현금 창출력 능력이 우수한 회사로 강정석 회장 지분율이 48%로 배당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제론 혈액암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으로 이멜트 스타트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실적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인 항혈전 치료제와 대장암 치료제 전 임상 결과 발표 예정으로 이 또한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평균 19배 수준으로 글로벌 업체 대비 표가 저렴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 또 매년 600억 이상의 현금 흐름으로 M&A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모아 보험과 투신 중심으로 최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ST팜도 현재가 수준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중에 지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4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공략하시는 분이시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 봐드릴게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7,400원에 25% 들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하이로닉은 의료기기, 개인용 미용기기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 리프팅, 지방 분해 시술 등 기기 소형화,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침투력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되는 글로벌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2조 원대인데요. 국내 또한 가정용 뷰티케어의 기기의 수요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3월 말 이후로 동시에 순매수 중이라 7,400원 손실 중이시지만 지속 보유하시면 수익권에서 파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로닉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진단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 삼부토건인데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0% 급등이 나옵니다. 8,560원이 매수 단가세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25% 비중 있으시고요, 소장님. 예. 삼부토건 3년 연속 적자로 재무구조가 아주 나쁜 회사입니다. 예. 20% 넘는 강한 상승을 지금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사신 분도 40% 넘게 수익 중인데 상승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회생계획 확정됨에 따라 두 번이나 실패했지만 지난해에 이어진 자산 매각으로 그 매각 M&A 이슈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종목 욕심 안 부리시고 지금 상당히 수익 중이시니까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파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부 토건 받으려고요. 지금 장중에 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시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경인양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국내 최대 이제 염료 전문 제조업체고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사카린을 제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경인양행이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 디스플레이용 특수염료를 좀 공급하면서 아마 향후에 IT 회사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들, 특히나 특수염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많이 되게 되면 실적 성장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전체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디스플레이 쪽의 특수염료 매출이 좀 인식이 되면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담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승폭이 양봉이 한 2개 정도 더 나오면 슬슬 이제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공략하시고 목표 주가는 한 5,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 단기에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어제 3.7%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저가 포착주는 경인양행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재흥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아까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의 사드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지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일단은 코스맥스가 사드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내 현지 생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업체보다는 좀 후순위로 사드 타격이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중국 로컬 고객사 비중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지금 판매 성장이 위안화 기준으로 40% 이상 높은 매출액 증가율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결국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걷어내고 본다면 향후의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현재 3분기 연속으로 순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다만 지금 중국이랑 국내 쪽에 지금
업체에 대한 그리고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법인에 대한 부분까지 좀 호조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코스맥스 자체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8 전면 카메라 모듈 벤더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MC맥스는 이제 두 가지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에서 한 70% 정도,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서 30% 정도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단은 갤럭시 S8에 지금 전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지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또 홍채 인식 관련된 부분이 지금 S8에 탑재되면서 지금 지문 인식 관련된 부분도 이제 중저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호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부분인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 평균 한 15%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MC넥스 차량용 카메라 모듈만 해서 전년 대비 한 19% 성장한 1,3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MC넥스는 이런 부분에 걸쳐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 지금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체 인식 모듈과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죠. 올해 초부터 지금 코스닥에서는 가장 큰 공매도, 한 3,600억 정도 되는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증권가에서는 화이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루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좀 판명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도세가 지금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바이오시밀러 3총사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관련해서 총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합쳐본다고 하면 15조 정도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미국 판매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지금 여기에 대한 화이자에 대한 루머 부분이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 깨지면서 계속 하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91,200원 정도 주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로 좀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예, 서울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1분기 쪽에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LED 쪽에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2015년부터 LED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2016년에도 좀 바닥을 다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2017년에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부분의 수익성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LED 쪽에서 조명 수요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 여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및 조명향 LED 쪽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서 지금 서울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7년도 지금 1분기의 실적 호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적으로 이제 글로벌 LED 공급이 안정적인 이제 점유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채용 모델 수익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향 LED의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내 헤드램프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자동차 업체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추천가는 장중 저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저가를 보시고 목표가는 19,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61선인 16,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 광고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타사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차트상을 보시면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회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광고비 증액 가능성이 낮은 이제 광고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일정적으로 정리가 들어가는 과도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5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2016년 초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거의 예전 수와 마찬가지로 한 100개 정도의 광고주 수를 지금까지 찾아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타사 대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주를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광고 수익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끌어내는 한마디로 이제 내 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매년 광고비가 증액되는 특성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평가된 시점에서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자, 수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공략하고 계신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 원익홀딩스를 6,2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20% 있으시고요. 대응 전략 지금 짜드릴게요. 신재웅 팀장님. 네, 4477님 6,270원에 있으면은 지금 수익권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은 원익 그룹 3총사가 있죠. 원익홀딩스, 원익 IPS, 테라세미콘 이렇게 3사가 있는데 이 3사 중에서 일단은 원익홀딩스도 물론 이제 주주사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주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익률을 놓고 보자면 저는 일단은 수익권에서 좀 일부 매도를 하신 다음에 테라세미콘 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3사 중에서 가장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오를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권에서 비중 좀 조절하시고 테라세미콘 쪽으로 매수를 좀 옮겨가셔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종목은 아까 그 AS 시간에 다 못해드린 제가 가져온 종목들입니다. 예. 네. AS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온미디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전문 업체로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 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비서 스피커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20억 달러까지 연평균 40% 넘게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핵심 포인트는 신제품 KT향 기가진입니다. KT향 기가진은 올해 2017년 판매 50만 대, 그러니까 매출로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G U+ 쪽 신규 셋톱박스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남아공의 신흥시장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2017년 예상 기준으로 매출 5,400억대, 영업이익 300억 수준으로 현재 퍼 7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국가지방과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이 골고루 1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어 가오미디어는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중국 스판덱스 업체의 높은 가동률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스판덱스는 여전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터키, 베트남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PP 증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PP와 프로판의 스프레드 역시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재와 중공업 부분은 원가 상승분을 판가의 상승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역시 베트남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으로 효성은 지금 현 주가 수준은 여전히 싸고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국가지방 등 기관의 고른 순매수로 매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관련 재무구조 이슈를 완전히 해소해왔고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로 여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관련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을 대체하는 일본 동남아 노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거리 노선 증편을 예정하고 있고 비용 절감과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로 수익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글로벌 항공업체 PBR 2배 대비 대한항공 0.9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진해의 상장 검토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이 9일 연속 순매수로 특히 연기금을 제외한 특히 연기금은 27일 연속으로 약 150억 정도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인체 이식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주 고객사는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뼈 이식제가 50%, 실리콘 폴리머가 3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리프팅 시 성형 의료기 등 고수익 제품이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뼈 이식제가 미국향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BMP 뼈 형성 단백질을 함유하는 뼈 이식제 제품 2종이 미국 FDA의 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개국 수출이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인공유방 보형물인 벨라젤이 중국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능성 화장품인 한스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한스팜의 실적도 일본, 러시아, 태국의 수출 증가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문정동 법조단지의 본사 자산 가치도 한스바이오메드의 수익성에 기대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약 2달간 50억 가까이 순매수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라빅 CP 그리고 쿠웨이트의 LNTF 그다음에 태국의 UHB 프로젝트 등 상반기 내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7년 3년 평균 2.5만 호의 분양이 여전히 견조하고 건축과 주택 쪽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 24주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고급 브랜드인 자이를 기반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쪽 UAE와 오만, 바레인, 보츠나와 가봉, 투르크메난 등 리파이너리 중심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외국인이 한 달 넘게 순매수 기조에 있고 기간 중에 특히 보험과 투신, 국가지방채도 순매수 중에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봐드릴게요. 예, 이번에 비트컴퓨터를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네, 비트컴퓨터 전자 차트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비트캠퍼스 및 원격 진로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7%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원격 의료에 대한 정책 이슈로 오르는 거로 보이고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은 안 드리고 좀 더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붙어주는 종목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지금 사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매수가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스트 매수 시간입니다. 신지영 팀장님 혹시 오늘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예, 전 지금 캠시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갤럭시 A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캠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가 모빌아이 인수하면서 그리고 애플 이번에 캘리포니아 도로교통국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이제 도로 사용권을 이제 승인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의 화위 자동차와 지금 차량용 전방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중국 상해 모터쇼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열리는 상해 모터쇼에 지금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단기간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봤을 때 캠시스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지영 팀장님의 종목은 캠시스였고요. 김지훈 차장님 오늘 저스트 매수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에코프로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저 포함 여기 방송에 출연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추천했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주가 매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셨던 분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잘 아시겠지만 양극할 물질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마켓시어가 시장 점유율 26%로 세계 2위권인데요. 에코프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전기차 100만 대 시대의 모멘텀에 맞게 한 구간에서도 매수하셔서 매수하셔서 추가 수익을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에코프로는 저희 전문가 중에 한 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같이 눌릴 때 매수해봐도 좋겠다. 김지훈 차장님께서 코멘트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스트 매수 종목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신재응 FA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이 좀 오르는데요.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참 많은 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반등이 나와도 코스피 2160선 돌파 못하면 의미가 없다. 첫 번째로 그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그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선물에서 시간에 비해서 현재 그 매도 비중이 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하고 기관이 현재 순매수 해주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차피 음봉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저녁에 전망했던 내용이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주를 볼 때 저는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길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뭐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을 통해서 현재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북한에.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거 보면 그런 뉴스가 딱 나왔어요.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회의하자. 그랬더니 중국이 노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더 이상 잔머리 올려갖고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뭐 바보가 아니면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안 하죠. 왜? 하면은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시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태의연한 그 과거의 전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또 잊을만 하면 또 사고치고. 이제 더 이상 그 미국은 시간 주지 않겠다 이건데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고대해요. 이번 주 안에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얘기가 진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기가 진전이 잘 되면 그 다음 주에 뭔가 이게 되겠는데 만약에 얘기가 진전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최소한 수요일까지 길면은 금요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일 매매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핵 항모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정도에 이제 한국에 또 도착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격한 게 또 금요일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묘하게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판해서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그러면 바보죠. 진짜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카드가 뭐냐면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걸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응징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북한이 아무 짓도 안 해도 미국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가장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거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 아니에요. 그동안 시간 충분히 줬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군사적 진강 이외에는 기회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직접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현재 그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순매도로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 날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많으면 2개, 작게는 한 종목 정도는 그냥 홀딩해도 되는데요. 웬만한 종목들은 당일 매물에 끝내시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 포지션은 하방으로 하시는 게 아마도 과정상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수급이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 모두 해주셨었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일 매매를 하시거나 이번 주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전기가스하고 의료종밀인데요.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 상승 덕분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의 뭐 눈여겨보셔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코멘트만 주셨고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해야 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두 가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추천주 남발하는 분들에 익숙했던 분들은 아니 매수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얘기하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량주는요, CJ와 삼성물산입니다. CJ 같은 경우는요, 21세 이탈 시에 전업만 단기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물산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개별주 두 개가 있는데요. 수산 INT가 있고요. S마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똑같아요, 방법이. 마이너스권에서 전업 단타로 하자. 그러니까 전업 단타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샀다 오늘 팔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어쨌든 마이너스권에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까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좀 확실한 마이너스권에서 한 번 매수하든가 아니면 두 번 나눠서 매수한다면 손절가 10%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0%는 그거는 정석입니다. 왜? 10%가 너무 손절 못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제스타가 어쨌든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프로인데요. 마제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예요. 이제 W게임주가 이제 대형 카지노 인수했다는 이런 호재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업 단기 매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메디프로는 이제 그 대선 일종의 공약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전업 단기 매매인데요. 간단합니다. 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니까 1박 2일 코스 정도는 무리가 없고요. 웬만하면은 보합권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안 온다 그러면 내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10번 매매해서 5번 성공하고 5번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주식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간 보내고. 무슨 얘기냐? 10번 중에 2-3번 매매하더라도 성공을 더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급하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평생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정석 투자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돈 벌 기회 있다. 위험 관리에 치중하자. 오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영 대표의 추가 투자 의견은요, 오후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앞선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오름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